2026년 5월, 11살이 된 샬럿 공주의 생일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꽃이 핀 들판,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왕실이 공개한 따뜻한 사진 한 장. 하지만 그 이름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그녀의 이름 속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이름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왕실에서 그녀의 기억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상처, 명성과 비극, 그리고 누구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강렬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왕실 안에서 한 오래된 보석과 다이애나의 이름이 다시 함께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앤 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 한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과거를 다시 꺼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작은 공주 샬럿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6년 5월 2일, 샬럿 공주의 11번째 생일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왕관도 무거운 예복도 없이 꽃이 핀 들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라는 거대한 이름보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가족과 자연을 사랑하는 한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샬럿의 이름을 끝까지 읽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마지막에 놓인 그 일은, 다이애나는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샬럿이 태어나기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러나 지금도 왕실의 가장 강렬한 기억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샬럿은 다이애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녀와 할머니를 아는 방식은 아버지 윌리엄의 기억, 오래된 영상,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윌리엄에게 그 이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는 15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되었지만 다이애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마다 왕세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었던 아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일부가 자신의 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샬럿은 이전 세대의 공주들과는 다른 왕실 질서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남동생 누이가 태어났지만 그녀의 왕위 계승 순위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왕실의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바뀐다고 기억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샬럿이 아직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완전히 이해할 나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1살의 아이에게 할머니란 가족 앨범 속 미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다이애나가 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는지, 왜 왕실과 충돌했는지, 그리고 왜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녀를 잊지 못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이름은 여전히 사랑과 상처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왕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손을 잡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한 여성을 추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살아남으면 누군가의 과거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다이애나를 이야기하면 찰스의 선택도, 카밀라의 존재도, 당시 왕실이 겪었던 상처도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 추억은 위로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열고 싶지 않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샬럿의 생일을 둘러싼 이야기에는 사진보다 더 오래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실의 금고와 가족의 기억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다이애나와 함께 언급되어 온 한 보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석이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가도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다시 샬럿의 이름과 연결되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불편해질 것인가였습니다. 다이애나를 기억할 때 사람들은 먼저 화려한 드레스와 티아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름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보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왕실이 오랫동안 익숙해하지 못했던 방식,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HIV와 AIDS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짓누르던 시절 환자의 손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접촉만으로도 병이 옮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짧은 악수는 그 편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앙골라의 지뢰지대를 걸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상처를 세계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왕실과의 갈등도 있었고 사생활은 끊임없이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대중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족이면서도 외로웠고 화려한 궁전 안에 살면서도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애나를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지 않았던 인간으로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왕실에게는 역설이었습니다. 왕실은 안정과 절제를 상징해야 했지만 다이애나는 자신의 흔들림까지 드러내며 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도가 감정을 감추려 할수록 그녀의 솔직함은 더 강렬해졌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차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의 기억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왕실이 과거의 선택과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윌리엄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노숙인 지원 시설을 찾았던 경험은 시간이 흘러 그의 중요한 공적 관심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가 된 뒤에도 노숙 문제를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것은 왕관이 아니라 궁전 밖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샬롯의 존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녀는 다이애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할머니의 흔적을 보고 자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샬롯이 자신의 이름 속 마지막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유명한 할머니를 가졌다는 자부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사랑받았던 이유와 동시에 왕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한 질문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은 혈통일까요? 이름일까요? 아니면 행동일까요? 문제는 왕실의 기억이 언제나 따뜻하게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이름이 다시 빛날수록 그 시대에 얽혀있던 선택과 상처도 함께 떠오릅니다. 찰스에게는 실패한 결혼의 기억이, 카밀라에게는 평생 따라다닌 비교가, 윌리엄에게는 너무 일찍 잃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이애나를 둘러싼 보석 하나는 단순한 장식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사랑의 증거였고 누구에게는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누군가 그 보석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순간 그것은 가족의 선물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선언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는 다이애나와 연결된 두 개의 유명한 티아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실제 소유와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다음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징은 단연 티아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로 기억하는 그 보석의 세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결혼식 나섰던 스펜서 티아라는 왕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난 스펜서 가문의 유산이었고 다이애나가 왕세자비가 되기 전부터 그녀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유명한 티아라, 퀸 메리의 러버스노트 티아라는 왕실 컬렉션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시대에 다이애나가 자주 착용했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캐서린이 국가 행사에서 여러 차례 쓰며 다시 세상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같은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는 친정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석은 말이 없지만 소유권은 언제나 이야기를 만듭니다. 누가 보관하는가, 누가 착용할 수 있는가, 누가 다음 세대에게 건넬 수 있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기억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샬롯이 언젠가 스펜서 티아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할머니가 왕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가족의 뿌리를 뜻할 것입니다. 반대로 러버스노트 티아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다이애나가 한때 속했고 또 깊이 상처받았던 왕실의 역사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가격이 아닙니다. 다이애나의 기억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스펜서 가문의 것인가? 왕실의 것인가? 윌리엄과 해리의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의 것인가?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기억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늘 기억의 방향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떤 사진을 공개하고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어떤 물건을 전시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이미지가 세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상징 하나가 개인적인 감정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어떤 보석을 착용했는지, 어느 행사에서 다시 등장했는지조차 대중에게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티아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과거도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유난히 그런 통제가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실 공식 기록 안에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진, 인터뷰, 자선 활동,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녀의 한 부분을 조용히 덮으려 해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다이애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샬럿에게 티아라 하나를 건넨다는 상상은 그래서 단순한 가족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다음 세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추모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비교를 다시 시작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샬럿의 이름에는 이미 다이애나가 들어 있습니다. 보석이 없어도 연결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티아라까지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계승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왕실 안에서 누구보다 이 차이를 냉정정하게 바라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화려한 감정 표현보다 의무를 택했고 수십 년 동안 왕실의 변화와 상처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한 여성. 바로 앤 공주였습니다. 앤 공주는 왕실 안에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화려한 연설보다 일정표를 채우는 일을 택했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해야 할 일을 끝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앤의 가장 큰 특징을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박수를 보내든 말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앤은 승마 선수로 국제 무대에 섰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하며 영국 왕실 구성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직접 나섰습니다. 왕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특권보다 훈련과 경쟁, 실패와 회복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선 활동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1970년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과 긴 관계를 이어왔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단체와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동적인 말을 길게 남기는 대신 필요한 곳에 계속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앤에게 충성심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 게트컴 파크에서 사고를 당해 머리 부상과 뇌진탕으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도 몸은 한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경험이 앤의 생각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후 행보를 바라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복한 뒤 다시 공식 일정으로 돌아왔고 2026년에는 한국과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진강 전투 75주년을 기념하는 일정과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 등을 통해 오래된 희생과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앤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과거를 감상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기억해야 할 것을 실제 행동으로 남기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지워지거나 흐려지는 이야기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이애나와 앤은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감정을 통해 대중과 연결됐고, 앤은 규율과 지속성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친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이 반드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앤은 다이애나가 가진 특별한 힘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사람들이 왕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으며 왕족이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억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상징과 물건 속으로만 밀려나는 순간 앤은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남긴 것은 정말 티아라 몇 점뿐인가? 아니면 왕실이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어떤 가치가 남아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샬롯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이애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손녀, 그러나 이름 안에 이미 그 기억을 품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느 순간 앤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하나의 상징을 꺼내 보이기로. 그날 붉은 상자가 열리기 전까지 아무도 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샬롯의 생일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은 처음부터 조용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축하의 말도 오갔지만 분위기는 어디까지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행사란 늘 그렇듯 감정조차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앤 공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붉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왕실 사람들은 그런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석, 가족의 역사, 혹은 쉽게 공개되지 않는 어떤 상징. 앤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답게 몇 마디만 남긴 뒤 샬롯을 바라봤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다이애나를 비극의 공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병실에서 환자의 손을 잡았던 용기, 지뢰가 묻힌 땅을 직접 걸었던 결단, 왕실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 했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보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떠올렸느냐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이름이 한 공간 안에 다시 선명하게 살아났고 샬롯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딸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표정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이애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대중이 알고 있는 수천 장의 사진보다 자신만 기억하는 목소리와 손길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이 자신의 딸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캐서린 역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이애나와 비교되어 왔고, 동시에 다이애나가 자주 착용했던 왕실 보석을 다시 세상 앞에 등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샬롯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찰스와 카밀라에게 향했습니다. 찰스에게 다이애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 실패, 두 아들, 대중의 비판,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거가 모두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카밀라에게도 다이애나는 피할 수 없는 비교였습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 오랜 시간 공적 역할을 쌓아왔고 문해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다이애나와 함께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침묵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했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떠올렸으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게 될지를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앤은 그 모든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전달하려 했던 것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사라졌지만 가이에나가 의미했던 것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여있던 얇은 문서철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상자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앤이 들어올린 문서철에는 누군가를 몰락시킬 비밀 녹음도, 즉시 왕실을 뒤흔들 결정적 범죄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 관련된 공식 기록, 자선활동 자료, 공개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왕실이 그녀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역사는 편한 부분만 남겨도 되는가? 다이애나를 아름다운 드레스와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기억한다면 그녀가 실제로 바꾸려 했던 것은 사라집니다. HIV, 환자의 손을 잡았던 용기, 질의 피해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던 행동, 그리고 왕실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반드시 문서를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 불편한 장면을 설명하지 않는 것,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억은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에게 이 문제는 더욱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 과거의 상처까지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지와 샬럿 누이가 다이애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찰스와 카밀라를 오래된 갈등 속 인물로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답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찰스에게는 더욱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암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삶과 왕으로서 남길 시간을 이전보다 더 의식하게 된 그에게 다이애나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언젠가 어떤 왕으로 기록될 것인지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카밀라 역시 이 방에서 단순한 악역으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 오랜 시간 왕실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고 문해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다이애나와의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카밀라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현재의 행동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대중은 종종 과거의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다이애나를 신화로 만들지도 말고 불편한 존재로 축소하지도 말 것. 잘한 일과 실수, 사랑과 갈등, 공적 성취와 개인적 상처를 함께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숨기지 않을 용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앤과 카밀라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오래된 결혼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샬럿, 아직 왕관보다 꽃밭이 더 어울리는 그 소녀에게 언젠가 다이애나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 이상의 것이 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샬럿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붉은 상자도, 티아라도, 왕실의 오래된 갈등도 잠시 내려놓고 보면 그녀는 아직 11살의 소녀입니다. 꽃이 핀 들판을 걷고 가족과 웃고 자신에게 붙은 거대한 이름의 무게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끝에 왜 다이애나가 들어있는지, 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녀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 윌리엄의 부정이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지를. 다이애나가 샬럿에게 직접 건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일 선물도, 편지도, 어린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기억도 남겨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반드시 직접 만나야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윌리엄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세상의 불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을 찾았고 궁전 밖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그 경험을 자신의 공적 활동으로 이어갔습니다. 모두 다이애나의 흔적은 보석함보다 아들의 선택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은 셈입니다. 캐서린 역시 샬롯에게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암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며 그녀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삶의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샬롯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는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롯이 물려받게 될 것은 하나의 여성에게서만 오는 유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이애나에게서는 공감의 힘을, 윌리엄에게서는 기억을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캐서린에게서는 조용히 버티는 강인함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앤 공주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박물관 안에 가두지 않는 것. 다이애나를 완벽한 성인으로 만들지도 불편한 과거로 축소하지도 않는 것.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바꾸었으며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다음 세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억을 온전히 남기는 것. 티아라는 언젠가 다른 머리 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석의 주인은 바뀔 수 있고 왕실의 직함도 세월과 함께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남긴 가치가 다음 세대의 행동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금고에 넣어둘 수 없는 유산이 됩니다. 언젠가 샬럿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그때 그녀는 마지막 이름에서 비극만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았던 한 여성의 용기를 보게 될까요? 결국 다이애나가 남긴 가장 값비싼 것은 왕관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샬롯의 세대에서도 살아남는다면 다이애나는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공계다.